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을 위한 강대강, 정면 승부를 언급했습니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점차 뚜렷해지는 등 이제 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북한의 의도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자위권, 강대강, 정면 돌파 같은 표현들을 학대 회의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남아 있는 이제 국방 개발 사업에 대해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좀 남아 있는 상태고 사실상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보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어떤 징후가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이미 좀 마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실험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이제 갱도가 재개방된. 그게 이제 한미가 윈공위성으로 엄연히 다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케이블과 여러 장비 들어가는 거 갱도 그 개방돼 있는 상태들을 북한이 보란 듯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관측해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한 보여주기 과시용보다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가지고 싶어하는 핵 능력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7차 핵실험을 이제 준비는 마쳤다라고 보는 게 아마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제 4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7차 핵실험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1차부터 6차까지 핵실험을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략핵이라고 좀 분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타격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핵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것. 그래서 1차 때부터 6차 때까지 핵실험들을 보면은 계속 폭발력이 증가되는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그 6차 같은 경우에 50킬로톤에서 100킬로톤까지 넘는다. 이제 그런 관측까지도 나오는 핵실험들을 했는데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100킬로톤 이상의 대규모 폭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10킬로톤, 20킬로톤 미만의 작고 소형화되고 경량화되어 있지만 정교하게 터뜨릴 수 있는 원하는 시간에 이제 그런 데이터 값을 좀 얻기 위한 실험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전술 핵이라고 이제 불러볼게요. 그러니까 전략 핵이라고 하는 건 멀리 날아가서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전술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한을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 핵 능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일 텐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전구 환경이 중심이 짧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만약 100킬로톤 이상의 핵폭탄을 터뜨린다. 그러면 그 낙진 등이 개성 평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이게 자기 누워서 이제 침 뱉는 식으로 그렇게 폭탄 터뜨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형 전술핵, 그러니까 10킬로톤, 5킬로톤 짧게 터뜨려서 서울과 수도권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수한 전술 핵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할 거라고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7차 핵 실험을 만약 한다면은 이제 그런 식의 전술 핵 능력 강화를 위한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이제 실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그 위력이 좀 작더라도 그거를 그만큼 조절하는 그 능력에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거를 이번에 시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작년 8차 당대회에서 이제 국방 현대화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무기 개발 사업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같은 것들이 이제 주요 과제들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무조건 크게 핵 능력이 있다, 폭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정확하게 원하는 시간에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도 직접 타격할 수 있으며 자기들에 대한 피해는 핵 낙진 등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 전술핵을 가지는 것. 그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땐 다음 단계 꼭 가져야 할 핵 능력이죠. 그게 이제 2018년도에서 일단 멈췄던 거예요. 2017년도 6차 핵실험하고 그리고 2017년도 11월 29일에 ICBM 쏘면서 이제 그 전략 핵 능력까지를 이제 가지고 있다. 대강의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국면에 들어갔던 건데 그래서 멈춰져 있던 것들이 지금 한 5년 지나서 다시 한번 이제 북한은 이제 주변 정세가 이제 그 안 좋게 돌아간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자신들이 추가 핵 실험을 해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이 지금 부결되고 있는 상황이 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기회의 지금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올해 자신들의 핵 능력을 전술 핵 능력까지 탑재하기 위해서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력 같은 게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가 방어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판단 지표가 되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핵 실험을 하고
상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사실 막으려면 핵무기로 막을 수밖에 네. 없어요. 핵과 핵이 돼야 이제 그래야 전쟁이 되는 거고 예. 상대가 핵탄두 100개가 있으면 우리가 핵탄두 101개가 있어서 한 발 더 쏴서 상대를 절멸시킬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억제가 되는 것인데 네. 지금은 사실 우리는 핵무기는 없는 상태고 확장 억제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공격에 대한 우리의 이제 안전 보장, 그 공약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거 우리가 만약 지금 굉장히 이제 뭐 많이 회자가 되는 이야기가 미국이 과연 이제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와이나 LA나 샌프란시스코에 떨어지는 북한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네. 것인가?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도 이제 핵 공격 받는 것까지 이제 그 감내하면서 과연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죠. 이제 그건 과거 냉전 시대 때 유럽이 가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소유럽이 가졌던 질문과 똑같은 상황들을 돌고 돌아서 지금 21세기에 한국도 좀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좀 개탄스러운 현실이긴 합니다. 예. 그 북한이 그런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준비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예. 그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뭐 그래 시간이 있어 예. 괜찮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안보 문제는 좀 그렇게 보기에는 예.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외교적인 차원에서야 우리가 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 하면서 시간이 괜찮아 뭐 여기까지는 선이 아직은 뭐 레드라인 넘지 않았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선 듯하게 선을 그을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더 수세적으로 공격적으로 평화 공세를 하지만 대화질을 하지만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레드라인을 훨씬 전에 좀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레드라인을 뭐 논하는 건 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레드라인 넘어온 상태에서 그 북한의 핵 능력이 더욱더 고도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외교적 노력을 지금 더 계속 또 들여야 한다, 네.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문도 같이 나오는 것이죠. 네. 일단 정치적 타이밍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가 될 거라고 많이들 관측을 했습니다. 예.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핵이라고 하는 건 얘기는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최선희 외무상이나 김여정 네. 부장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이제 공격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밑에 측근 참모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핵이나 뭐 이제 다른 이제 그 극단적인 표현을 이제 본인 쓰지 않고 평화 국면으로 접어들 때 자기가 결정해서 평화 국면으로 협상 국면 또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때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 것인데 이번에 핵실험에 대한 핵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내용상 보면 어쨌든 7차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공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해석을 하면 문제는 이제 시기인데 이게 전원회의 결정 직후에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관측들이 좀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좀 잠잠한 상황이죠. 네. 그 날씨를 좀 보니까 이제 함경북도 쪽에 지금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 비 예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날씨가 좀 아마 좀 주요한 좀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날씨 상황, 기상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좀 결정적인 시기에 한 7, 8월 상반기 안에는 어쨌든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뭐 장마철 오기 전에 뭐 한다면 그때 뭐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시각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측은 뭐 강력히 규탄했는데 북한이 자위권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했는데 북한의 이런 주장의 그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자위권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이제 지키는 권리잖아요. 예. 근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위협이 있어야 될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70년 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위협이 선제 핵 공격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네.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외교 무대에서는 이제 북한의 외교관들은 이제 김성 대사 같은 사람들은 누누이 그냥 이제 레코드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한 몇 년, 5, 6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 혼자 목소리를 내는 좀 외로운 상황이었어요. 네. 16년, 17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편을 좀 들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에서의 그 외교 공방도 이게 16년, 17년도처럼 이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결의가 나오는 유례 역사가 없는 강력한 결의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지 못하고 이게 외교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방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핵이라는 단어가 뭐 등장하지는 않았고요.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습니다만은
대적투쟁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정면승부라는 표현도 전 눈에 띄더라고요. 메시지 수위는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나름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수준에서는 최고도의 수준을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북한이 그동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던 담화나 다른 당국자들의 이제 거의 직설적인 욕설에 가까운 이제 그런 그 성명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조금 좀 수위가 조절된 거라고 보이는데, 그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예. 그냥 강대강 정면 승부 같은 걸로 좀 완화됐다고 보이는데, 사실 어느 나라의 어느 그 국가 원수가 강대강 정면 승부 이런 얘기 잘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수위는 굉장히 좀 높고,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인식은 지금 몇 년째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2019년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네. 그 대외 정세가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정면 돌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2020년 이후부터는 지금 한 3년 차 정도 전혀 변함없는 대외 인식을 이번에도 한 번 더 확인해 줬다라고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녹취 하나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북한은 어떤 이유로 7차 핵실험 성공에 자신할까요? 김정은 위원장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각종 군사적 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 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만약에 7차 핵실험을 북한이 한다면 소형 핵폭탄, 이른바 전술핵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덧붙여서 좀 추가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차부터 6차 때까지는 어쨌든 미국을 겨냥한 네. 그리고 또 자신들의 핵보유국임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핵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차까지 핵실험을 하고 핵 투발 수단이라고 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했다라고 예. 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까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7차 때부터는 그 능력은 일단 어쨌든 사실상 가졌다고 보고 그 다음 능력으로서 실제 실전 전쟁이 났을 때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미국과 북한이 1대1로 붙을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네. 실제는 한국하고 먼저 싸워야 되는 건데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는 것. 그게 이제 북한이 다음 단계 가야 할 핵능력 보유의 목표인데, 그걸 작년 8차 당대에서 공언을 했죠. 전술 핵무기들을 갖춰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제 단계별로 행동에 옮기면서 지금 그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도 이게 대량의 어떤 큰 폭발력을 보여준다기보다도 이제 그 전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소형화 경량화에 초점이 맞춰진 이제 소형 폭발 한 5킬로톤, 10킬로톤, 20킬로톤 미만의 이제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뭐냐면 7차 핵실험 하면 한 번 하고 끝나면 데이터 값을 얻고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8차, 9차까지 해야 전술 핵 능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도 굉장히 좀 클 겁니다. 예.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미국한테 협상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걸로 7차 핵실험 한 번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7차 핵실험 하면 자기도 결사각오로 8차, 9차까지 그 어떤 그 폭풍우가 몰아칠 건데, 외교적 폭풍우가 몰아칠 건데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하겠다라는 결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지도부의 고심도 지금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그냥 불장난하듯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7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게 올라타면은 어쨌든 8차, 9차까지 가면 전술핵 능력이 이제 북한이 탑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 북한과의 협상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북한도, 근데 그럼 한미에게만 부담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협상 문턱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지금 같이 이제 한미가 한 목소리로 북한과 강대강 대치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위기만 고조시킨다고 해서 그럼 위기 풀어주기 위해서 대화 국면으로 지금 과거처럼 또 나오느냐? 그것도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럼 북한도 원하는 만큼 대화에 좀 쉽게 과거처럼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도 역시 협상 문턱이 높아지는 거에 부담을 똑같이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미나 북한이나 모두 다 지금 또 부담을 지고 지금 이 여름을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 이후의 관건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응 방안이 좀 나오게 될까요? 지금 아까 보도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샹그릴라다에서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만나가지고 네.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내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사실은 그 군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도리는 없습니다. 그걸 뭐 만탑선을 가서 폭파하지 않는 이상은 뭐 도리는 없는 일인데, 근데 만약 핵실험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핵 공격, 핵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한미일 국방 협력을 하면서 그 무장력, 예. 현대 군사력의 현실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확장 억제력에서 뭐 미국의 이제 그 핵 자산들이 이제 전략 핵 자산들이 이제 전개하는 거, 핵 잠수함도 오고 뭐 전략 폭격기도 오고 항공모함도 오고 하는 것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이제 아파트에 그 베란다 바로 밖에 이제 말벌집이 생겼는데 예. 말벌집이 그냥 밖에서 붕붕 다니는 게 아니라 말벌이 진짜 실제 내 집 안에 막 들어와 있는 듯한 상황들. 이제 그걸 이제 북한이 그런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뭐 같이 이제 1대1로 뭐 핵실험을 하거나 이제 능력은 있지만 그런 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이제 첨단 재래식 전력들의 현시라고 하는 것. 그 매일같이 전략 폭격기 띄우고 매일같이 전투기 띄우고 하는 거, 북한이 언제까지 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럼 갈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 만약 그렇게 한미일이 똘똘 뭉쳐서 나오게 된다면 북한도 이것도 참 감내하기 좀 어려운 예. 거를 연말까지 그 좀 끔찍한 상황들을 좀 봐야 할 겁니다. 예. 또 제재가 이루어진다 한들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결의안이 채택되는 그 과정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아마 좀 중국은 조금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러시아도 좀 숨고르기를 좀 하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근데 2016년, 17년 상황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똑같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전략적 목표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확실해 보이죠. 지금 이미 미중 갈등도 격화되어 있고, 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서로 대리전 치르면서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게, 그래서 북한은 기회의 문이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제 외교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안보리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이제 내고 네. 또 부결되고 하면서 그거를 외교적, 도덕적으로 명분 쌓기를 계속 하는 거죠.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렇게 영내 안정,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유엔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도전하는 행위를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계속 외교적, 도덕적으로 명분을 자꾸 쌓아나가는 예. 것들이 미국이 아마 전술적으로 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그 카드일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종국의 이게 싸움이 깊어지다 보면은 이제 안보리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제명하자라고 한 얘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인권이사에서 제명되기도 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이제 외교전에 이제 카드에서는, 외교 무대에서는 좀 활용하면서 실제 대북 추가 제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유엔 외교 무대에서 이제 명분을 쌓아가는 거. 그리고 대북 제재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면서 우방국들과 함께 협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북 제재의 실제 수위는 높여 나가는 방법으로 아마 투트랙으로 전개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물밑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소통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소통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친서를 전달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친서의 내용이 어떨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냥 뭐 작년부터 바이든 행정부 출범했을 때부터 늘 하던 얘기,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좀 아닐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인 시책이 좀 따라 붙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유예한다거나 아니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된 이제 입장을 내보인다면은 실제로 뭐 한미 연합훈련들의 수위 조절을 한다거나, 이제 그게 그 과거에 우리가 한 18년부터 몇 년 동안 봐왔던 이제 쌍중단, 뭐 쌍계병행 같은 건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핵실험 내려놓고 동결시키고 이쪽에서는 연합훈련이나 이제 북한이 이제 두려워하는 뭐 핵 전략 자산의 전개 같은 것들을 수위 조절을 해주고, 이제 그런 식의 구체적인 이제 시책들이 담겨 있다면 네. 북한도 이제 7차 핵실험 유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도 이거 결사각오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단순 불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서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7차 핵실험이 만약에 안 이뤄진다라고 하면 친서의 내용이 대단히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상으로 승진을 했잖아요. 대미 협상의 베테랑인 인물을 외무상으로 등극시켰다는 게 대미 협상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래서 7차 핵실험이 좀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한번 좀 해석을 깊게 하면 우리가 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정말 기대하는 바이잖아요. 예. 그렇게 좀
위기가 고조되지 않고 그렇죠. 빨리 평화와 안정 국면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데 최선이 외무상이 된 게 이제 북한의 인사외교의 특징을 보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죠. 이게 그 자문과 권위, 참모들의 권위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 폭이 참 좁을 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기본적인 이제 생각인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인식이 이번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 합대회의에서도 드러났죠. 대외 네. 인식이 전혀 강대강의 대외 인식이 불변된 상황에서 최선희가 외무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뭐 상황이 바뀔 것이냐.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야 이제 그래야 최선희의 이제 역할이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과연 친서 그냥 전달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이상의 최선희 지금 역할이 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정말 좀 긍정적으로 좀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아닐까 해석을 좀 하고 싶겠지만 네. 그건 한번 2단계 해석이고 1단계 지금까지 그냥 액면 그대로 보이는 걸로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북한과 미국이 평행선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실험이라는 게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카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전술핵 능력을 갖추고 예.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북한이나 미국이나 서로 협상 문턱이 계속 둘 다 똑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이제 30년 동안 우리가 도돌이표처럼 이제 북미 관계가 이제 그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되면 북한과 미국은 다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자 제재하고 또 한국도 이번엔 일치대에서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통해서 북한의 숨통을 더욱더 조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북한은 또 역시 북한 나름대로 자기가 전술핵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핵 보유국인 거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더욱더 협상값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후하게 값을 쳐주지 않으면은 협상이 이제 재개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얻을 것들은 우리는 점점 더 쌓아가고 있다. 네. 우리를 상대로 협상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제 아마 그런 생각들을 그리면 지금 평행선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2017년도 하반기에 봤던 그 위기 고조의 상황들이 아마 2022년 5년 만에 돌아와서 하반기에는 조금 우리도 그 상황들을 좀 안타깝지만 좀 네.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좀 수위 조절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ICBM이나 SLBM 등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미국까지의 어떤 사정거리는 보여주면서도 핵실험은 하지 않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크게 뭐 북한의 입장이 변화됐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ICBM이나 SLBM 같은 것들이 자신들의 핵 투발 수단 능력들, 예. 특히 SLBM 같은 거는 잠수함에서 쏘는 실험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것도 또 게임 체인저입니다. 북한이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실제 개발해가지고 건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SLBM을 쏜다라고 한 능력까지 보여주면 그것 또한 게임 체인저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수위 조절로 봐야 되느냐 이제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는 네. 거죠. 7차 핵실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좀 착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건 안보 영역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외교적으로는 평가해주고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것들은 준비해야 되겠지만 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그건 그래 북한이 수위 조절을 하네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선을 후퇴해가지고 생각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엄청난 위협이니까요. 그렇죠.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부터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죠.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뭔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뭐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뭐 문재인 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대북 전략, 대북 정책인들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대북 정책 브랜드가 윤석열 정부에선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방금 나왔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여러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걸 시각을 달리해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이 뭐 이게 수위 조절을 했지만 굉장히 그 국가 지도자가 강한 표현을 했다라고 북한 입장에서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강대강 구도가 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그런저런 레토릭과 표현들과 함께 동시에 구체적인 외교적인 출구에 대한 모색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죠. 저는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가 되고 있고 접촉면이 좀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고 믿고는 싶은데 근데 만약 그런 게 정말 없이 외골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또 대안이 없는 이제 국가 경영 전략에 있어서는 대안이 없는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좀 다각도로 지금 뭐 대한민국에 아주 굉장히 역량 있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들과 관료들 전문가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좀 검토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바이든 대통령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 시점은 언제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뭐 나토 정상회의가 뭐 만나겠지만 미국에서 네. 만나는 건 다음 9월에 뉴욕 유엔 총회가 있으니까 뭐 그 뉴욕 유엔 총회 같은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매년 가도 이상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9월 뉴욕 유엔 총회에서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들이 또 추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북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